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어느 날 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죠. 젊었을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가정을 책임지는 일, 그리고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사회적 관계들. 항상 분주한 하루 속에서 그는 언젠가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리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시간이 넘쳐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던 게 이런 거였을까? 하루 종일 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남아도는 시간이 그를 무기력과 외로움으로 몰아넣었죠. 이 남자에게는 시간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그 자유가 마치 끝없이 펼쳐진 사막처럼 공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을 바쁘게 움직이게 했던 일이 사라지면 우리는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불청객입니다. 첫째, 남아도는 시간은 때로 우리를 공허로 몰아넣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제야말로 편안히 쉴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하루의 끝에는 인터넷 뉴스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친구의 초대로 동네에 있는 공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방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듬어 소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마디 했죠. 넌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 없잖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 그는 반신반의하며 공방에 앉아 나무를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나무 깎는 재미에 빠져들었죠. 완성된 작품을 들고 집에 돌아갈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넘친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구나. 문제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야. 남아도는 시간은 우리를 공허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과 관심사를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설렘을 찾는다면 시간은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라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삐걱대는 몸은 우리에게 현재를 돌보라고 속삭입니다. 삶의 두 번째 불청객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관절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죠. 뚝뚝 소리가 나는 무릎과 끙끙 소리가 나는 허리. 몸은 마치 자신을 계속 소개하려는 것처럼 매일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건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내 몸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녀는 겨울날 길을 걷다가 넘어졌던 일을 계기로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관절 통증이 심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어려웠고 종종 손가락이 부어올라 물건을 짚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넘어지며 깨달은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점점 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몸을 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칭을 따라 하기에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즐기고 산책을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삐걱거릴 때마다 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아요. 그 소리는 내가 나를 더 잘 돌보라고 보내는 신호니까요. 몸의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스승입니다. 셋째, 가벼워진 지갑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웁니다. 마지막 불청객은 바로 우리의 지갑입니다. 한 노신사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점점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항상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갑이 묵직하다는 것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지갑이 가벼워지면서 그는 종종 초라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요리사가 될게. 외식은 잠시 쉬고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걸 만들어 보자. 그는 오래된 요리책을 꺼내 들고 젊은 시절 어머니에게 배웠던 음식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갑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관계라는 사실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적다고 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얇아진 지갑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청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남아도는 시간은 새로운 도전과 설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삐걱대는 몸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가벼워진 지갑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관계와 추억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삶의 불청객들과 등을 돌리고 불평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요? 오늘부터는 이들을 원망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세요. 그들은 사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